네, 외식산업론 12주차 3강 강의 진행합니다. 자, 강의 주제는 외식업체 선택 속성의 2회인데요. 3강에서는 외식업체 선택 시 고려되는 변수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 식과 관련된 고객의 욕구 이해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3강에서는 외식업체 선택 시 고려되는 변수와 그 다음에 상황과 외식업체 유형에 따른 선택 속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외식업체에 고려되는 변수를 말하는데요. 이 변수는 영어로 말하면 valuable factor라고 합니다. 즉시 무슨 말이냐면은 변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요. 외식업체 선택되는 고려 변수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정해 보겠는데요. 먼저 외식업체 선택 시 고려되는 변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르는 학자 8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본 강의는 여러분들 대학교 4학년 수준이나 또는 대학원 정도 수준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그 4년제 대학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 된다 그러면, 또는 이쪽 분야에서 관리자나 또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의 길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강의에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내용이 많긴 합니다만, 제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본 강의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죠. 또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황과 외식업체 유형에 따른 선택 속성의 중요성인데요. 선택 속성이 하는데 무엇이 중요할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학자와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중국인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 조사 방법론이라 해서 어떻게 조사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 팩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명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학습한다 정도까지만 학습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외식업체가 제공하는 포괄적 의미의 그 상품들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관여도가 상당히 낮은 상품으로서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만약에 만약에 자동차를 사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고민스럽죠. 주택을 산다고 하면 그것도 고민스러울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수원 노대역 거리에 있는 여러 업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들 못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가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소비자가 생각할 수 있는 외식업소의 상품은 관여도가 낮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외식의 동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으나, 관여가 낮기에 외식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맛집을 만든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맛집에 관여도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특급 호텔들, 음식이 고가인 그런 그 5성급 호텔들은 관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관여도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 거기는 조금 이제 그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런 그 사회적 동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외식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은요, 낮은 관여도의 특성으로 복잡한 의사결정을 그런 그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4가지의 선택 과정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관여도가 낮은 그런 상품의 특성을 보게 되면 상표의 충성도, 그 다음에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대표되는 제한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일상적인 의사결정. 여러분이 늘 가던 곳, 이런 곳은 어떻게 돼요? 그냥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면 어느 떡볶이를 가든 간에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듯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성에 의한 반복적인 구매 행위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배달을 할 때, 뭐 배달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관성에 의한 반복 구매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특성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맛집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식업체의 그 선택하는 과정과 구매 의사 결정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요. 소비자의 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요. 외식업체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학술적인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요. 배가 고프다는 문제인식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탐색해서 대안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 식당 중에 어떻게 돼요? 이 식당이 오늘 나에게 적합하겠다 해서 식당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선택 후 대안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외식업 선택 과정은 이러한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매우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람들이 단순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생존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식업체를 찾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욕구 이외에도 다양한 그 동기들이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동기나 또 사회적 동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동기를 보게 되면요, 그 역할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생활에서 주어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 또는 뭐 기분 전환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어떤 욕구 불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경향에 대한 그런 그 학습, 새로운 맛집을 좀 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나 또는 어떤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서도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이렇게 외식업체를 선택하는 동기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동기인데요. 소셜 모티브라고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험, 이런저런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나, 동호회와의 어떤 의사소통, 동료 집단 간에 대한 일치,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추구하는 등등으로 이런 사회적 동기에 의해서 외식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식업체 선택이 고려되는 변수의 그 일반적인 견해는요, 이용 동기와 장소, 시간, 상황, 그리고 인구 통계적인 변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특정 식당의 음식의 질과 맛이 식당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라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검증됐습니다. 결국 뭐냐? 식당의 음식의 질과 맛이 식당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당의 성패는 분위기와 서비스 등과 같은 주변 기능보다는요, 식료와 음료와 같은 핵심 상품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달려있다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식음료의 상품의 질과 품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외식업체 선택하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일반의 속성이 음식의 유형과 음식의 질이고, 그리고 상황에 적합한 선택이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식당의 스타일과 분위기가 식사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식당의 유형과 음식의 질이 결정이 됐으면요, 똑같은 음식 없어라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또 요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당에서 왜 그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느냐, 종업원에 왜 침대를 중요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외식 산업과 같은 전문 분야에 전공을 해서 그쪽에 가서 그런 전공자들을 왜 그 선호하고 또 채용을 확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외식업체 선택 시 고려되는 속성들을 정리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내용은 한번 보게 되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8분의 학자들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나누지는 않아요.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다 암기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공통적인 특성만 만약에 이해한다면 이 부분은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같이 함께 시험 기말고사로 한번 출제는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루이스라는 학자인데요. 여기 학자들은요, 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외식 산업이 발달한 시점에 많이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들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루이스입니다. 1981년도에요. 외식업체의 선택 시 고려되는 변수를 제시하였는데요. 그중 음식의 질이 식당을 선택 고려되는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음식의 질, 메뉴의 다양성, 가격, 분위기, 편의 요인 이 다섯 가지로 일단 제시하였는데 그 다음에 다른 학자를 볼게요. 85년도에 슈로더라는 학자는요. 식당 비평가들이 식당을 평가하면서 중요한 속성으로 이용, 조사한 속성들을 그 중요 또 속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제안했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비평가들이 식당을 평가할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 질이나 무드,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메뉴의 다양성,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외식업체의 물리적인 특성이나 영양, 음식의 양도 여기 중요한 요인으로서 9가지를 제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87년에 준과 스미스라는 학자는요,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 외식을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게 4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이 인티메이트 디너나 그 다음에 생일, 이제 친밀한 누군가 친밀한 관계인 사람끼리 어떤 식사하는 생일, 버스데이나 비즈니스 관계, 그 다음에 가족 모임이었을 때의 관계 이 4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조사한 결과이기도 하면요. 처음에 친밀한 관계를 제외한 음식의 질은요. 4번째로 중요하게 생각되었고요. 분위기도 5번째로 중요하게 됐다는 부분 정도로만 이런 공통적인 걸 찾아서 제시하였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는요, 1989년도에요. 고객이 식당을 선택할 때 고려된 그런 속성 중에서 식당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식당 평가에 대한 결과를 매우 가장 낮게 영향을 미치는 속성으로 이야기했고요. 그 속성 간의 중요도의 순서 정리를 하였는데, 첫째 보게 되면 친구의 추천, 레스토랑의 평판이나 메뉴, 가격, 그 다음에 스페셜과 할인, 레스토랑 광고와 레스토랑 평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중요도의 순서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바로의 학자의 중요한 건요, 평가 기관들이 식당 평가에 대한 결과가 좀 낮게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속성 간의 중요도 순서를 갖다가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OT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4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서요, 식당 선택 속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10가지 속성을 제시하였어요. 뭐, 푸드 타입이나 푸드 퀄리티나 밸류 포 머니는 이제 그 가성비, 가격 대비 가치나 뭐, 이미지나, 그 다음에 분위기, 장소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신속성,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추천, 레커멘디드나 또는 새로운 경험, 뉴 익스피리언스나 또는 뭐 그 운영되는 오프닝 시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를 위한 어떤 그런 공간들, 뭐 또는 편의품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 97년에 이제 키벨라 같은 경우는 그 홍콩에 있는 식당을 이제 5개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파인 다이닝이나 이제 테마 분위기나 그 다음에 패밀리나 또는 컨비니언스 4가지 유형에 있는 식당인데요. 여기를 52개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식당의 유형과 상황에 관계없이 언급되는 14개의 속성까지도 이제 제시했어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입지, 그 다음에 음식의 유형이나 분위기, 경쟁력 있는 종업원이나 음식의 질, 가격, 편안함 정도, 메뉴의 다양성이나 청결, 그 다음에 서비스 신속성, 명성, 종업원의 친절,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이나 불만, 불평이 빠른 처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제시하였죠. 98년도에 크라카구 우두라는 학자는요, 5가지를 제안했어요. 먼저 일반적으로 선택 성적이 고려되는
10개의 속성을 제시한 후에요. 음식 가격이나 그 음료 가격이나 서비스 속도나 음식의 질, 분위기, 종업원의 친절,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화장시설, 음식의 선택 범위나 영업시간 등 이 10개의 속성 중에서 응접자의 중요도로 생각하는 5가지 속성을 제시하는데 음식의 범위, 음식의 질, 음식의 가격, 분위기, 빠른 서비스로 이렇게 요약해서 5가지 속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tease at all이라고 했는데 이 at all은 뭐냐면 tease 외에요. 2사람 이상, 3사람 이상이 되는 학자들이 제시했던 내용이었는데 미국의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요 일간지, 여기 주요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그럼 크로니컬이나 또 워싱턴 포스트나 또 뉴욕 타임즈나 그다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나 또 시카고 선 타임즈 같은 이런 일간지들이 레스토랑의 평가 내용을 고객이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이론적 틀에 적용하여 8가지 속성을 군집했습니다. 이렇게 8가지로요. 그래서 식음료에 대한 질이나 그다음에 양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퀄리티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나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가격 메뉴에 대한 그 가치나 그다음에 가격의 가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어떤 다른 고객층이나 그다음에 전문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8가지를 제안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외식업체를 선택할 때 고려되는 변수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요. 지금부터는 상황과 외식업체 유형에 따른 선택 속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4절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요, 5가지 상황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 환경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그 다음 과업정의, 선행 상태 등 5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설명할 수 있겠는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먼저 물리적 환경이라는 부분은요, 첫째,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적 요소를 말합니다. 사람이 미치는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물리적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환경은 뭐냐?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소들을 의미하는데, 즉, 타인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특성과 역할, 사고 장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적인 어떠한 그런 그 요소와 비인적인 요소에 따라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다음은 시간인데요. 하루 중에 가능한 시간대를 말하는 거고요. 뭐 식사 시간대를 얘기하겠죠. 계절이나 그다음에 시간 제약이나 소요되는 시간 등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의 부분도 선택 속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업의 정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과업은 뭐냐? 구매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왜 구매하는가 등이 여기에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인티메이티드 그 디너다 그러면 같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니면은 생일이기 때문에 벌스데이 디너,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디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뭐 또 다르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그 환경에 따라서 과업을 정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선행 상태는 소비자 행동이 일어나는 동안에 소비자가 경험하게 되는 생리적, 인적 혹은 감정적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랑 먹느냐, 그 다음에 또 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런 그 외식업체 유형 상황에 선택 소송에 중요한 요인으로 미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신체적인 어떤 그런 그 특성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있는 것이죠. 있다고 보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외식업체를 이제 그 개념에서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외식의 개념을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정 밖에서 상업적인 공간에서 식사해야 하는 강요된 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발적인 순수한 의미의 외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강요된 그 외식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그 생리적 욕구와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정식을 가정 바깥 세계라고자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어떤 이런 순수한 의미의 외식은요, 좀 그 의미가 좀 이런 부분에서 보기에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외식할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은요,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도 많이 소요되며 또 선택 과정이 고려되는 변수들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5가지 상황 얘기했었죠. 그 5가지 상황에 영향도 미치고, 그 다음 앞에 외식업체를 선택하는 고려되는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도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그 일찍이 이 분야의 학자들은요, 외식을 하는 상황과 외식업체 유형에 따라서 고려되는 변수 간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이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딱 3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제시하였는데요. 바로 음식과 서비스와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어떻게 돼요? 다른 학자들이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 3가지는 상황과 외식업체 유형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식업체를 선택하는데 이 3가지 상황은 어느 부분에서는 다 똑같이 존재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1987년에 준과 스미스라는 학자는 그 4가지 유형에 따라서 그 친밀한 모임, 디너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벌스데이, 생일 파티를 위한 셀러브레이션, 생일 축하하는 그런 자리나 또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떤 모임이나 또는 가족 모임 등등의 유형으로 이런 상황에서 레스토랑에서 선택되는 미치는 중요한 변수와 그 순위를 아래 표에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친밀한 때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음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다 어디 갑니까? 수원에 있는 사람은 수원 노대역 가고 또 홍대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대 가는 이유가 뭐죠? 마시러 가는 거죠, 마시는 음료가 가능하냐, 주류가 가능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나 푸드 퀄리티나 분위기, 애트모스피어나 이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5가지 얘기했던 거고, 생일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음료 가능한 거.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 모임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디나는 학생 1992년도에 뭐 사교적이냐, 그 다음에 셀러브레이션이냐, 그 다음에 빠른 편의성 이 3가지의 상황에서 고려되는 속성 간의 중요도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 타입이나 또는 푸드 퀄리티, 밸류, 그 다음에 이미지, 로케이션, 장소도 얘기했고요. 추천이나 그 다음에 스피드나 오픈되는 시간 이 부분도 얘기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벨다 1997년도의 키벨다는요, 외식업체 선택 속성은요, 외식업체 유형과 식사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요, 선택 속성의 중요도를 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성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미지와 분위기가 최종적으로 식당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음식의 질과 음식의 유형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표 14-5, 표 14-6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각각 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하는 식당의 유형에 따라 고려되는 속성 간의 중요도에서 보게 되면요, 음식의 질이,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새로운 경험, 장소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됐었는데 1, 2, 3, 4를 보는 거는 뭐냐, 이런 이제 파인 다이닝, 고급 식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가 있는 식당,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모임, 대중식당이나 이제 패스트푸드 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중요도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패스트푸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장소가 제일 중요해요. 84. 그 다음에 3번 이제 가족 모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79명이 가장 많은 응답을 했었죠. 그러면 장소가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테마에서는 67. 예, 그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번 파인다인에서는 음식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자, 재미있을 겁니다. 저 외식 상황에 따라서 고려되는 속성 간의 중요도를 보게 되면 식당에서도 여기가 이제 91, 96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가족 모임에서는 이제 음식 타입의 종류도 중요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63이네요. 음식이 스피드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외식 상황에서 고려되는 속성 간의 중요도에서 그 순서대로 이제 체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그 정도 부분인데 그 가장 적은 숫자도 있네요.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강의 내용인데요. 이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반외국인 음식관광 실태 조사를 이제 조사했는데,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 원천에 대한 방문 전후로 조사해서 그 내용을 제시한 것인데요. 일단은 어떻게 해서 그 음식을 이제 찾게 됐냐 부분인데, 친구, 동료가 이제 29%로 지인이 가장 많이 높았고, 다음으로 여행사가 추천하거나 인터넷이나 관광 안내 서적 순으로 나타나 있고요. 한국 음식 중에서 음식 및 장소 선택이 가장 고의로 되는 사항으로는 한국 음식의 맛, 그 다음에 메뉴의 다양성, 재료의 신선함, 한국적인 음식점,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평판과 추천, 외국인 안내 가능 여부나 지리적인 접근성,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분위기, 신속한 편리함, 그 다음에 외래객 대상 지정 음식점이거나 채식 메뉴나 한국인이 잘 나가는 식당 순으로 수사된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여러분 학습 정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13주차에서는 외식업소의 평가와 고객 행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주차 강의도 열심히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13주차 건강한 모습으로 또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고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